나가더라고요. 조금 우리 원도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올해도 예산을 일부 몇백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가 되면은 이렇게 싹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하는 걸 찾고 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가 이렇게 별로 잘 나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올 연초에 지금 아직까지 다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부분은 8군데가 되나요? 8군데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구는 많습니다. 구를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아직 조금 덜 가본 데가 계양구하고 남구를 조금 시장하는 곳에서 못 가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진도를 좀 낼까 하는데요. 저희 이제 기획관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원도심 워낙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리실에 4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역할은 그야말로 이제 총괄적으로 폰트를 타고 역할을 해서 챙겨주고 위협한 부분 조정해주고 위협한 부분 촉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이런 각가지 구체적인 사업은 할 겁니다 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또 추후에 또 궁금하시고 하는 사람은 그쪽에 좀 문의를 해주십사 하고요.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현장에 나갔던 얘기를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위주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는 5개 추진 전략을 일단 구상을 했어요. 기존에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하고 또 주거지만 이렇게 환경을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투자 유치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평, 주안, 노후화 등 산단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하는 우주보도화 부분이 또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대표적으로 동인천역이랄지 또 제국구역이랄지 몇 군데 그런 역세권에 대한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부분, 역세권 개발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연도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연도 초에 이제 발표했거든요. 주거복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게 될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 이제 5대 전략으로 이렇게 꼭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3년도 중간에 추경이 5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끝났군요. 그때 6개 중 8개 사업에 451억 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조금 지역마다 진도는 좀 다르더라고요. 기업체 구성이 완료된 데도 있고 용역이 들어간 데도 있고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제가 돌아다녀 보면서 오늘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꼈던 문제가 나름대로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을 우리가 콘트를 타고 해서 해줘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외에도 올해 이제 8개 추가로 지구에 대해서 13개 사업 70억 넘게 투입해서 이 부분에도 제가 가본 지역이 많이 있군요. 나머지 몇 군데만 하게 되면 다 둘러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투자 유치하는 부분은 컨택센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컨택센터는 우리 소위 말하는 콜센터,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시의 미추얼 콜센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그런 통신 매체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같이 이렇게 컨택센터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0개 센터 기업하고 대구에도 취업했고 이렇게뿐만 아니라 작년에 12월에 업무 협약을 콘택센터 교육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16개 기관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체하고는 MOU를 10개 기업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갖고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가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을 해서 국제 큰대센터를 유치를 해서 이런 계획이고요. 대개 규모는 저희 목표는 한 3만 명 정도 유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3만 명 정도 유치를 하게 되면 연간 한 750억 정도 효과가 이렇게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구도심, 원도심 이런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할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3단 구조 고도화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주한 부평산업단지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전국의 21개 이런 노후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위해서 산업통상부에 이렇게 제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행스럽게도 가장 필요성이 컸는지 어쩌는지 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1위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부분을 대상지를 이제 선정을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경수본이 되겠죠. 상반기에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되면 이런 부분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안들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는 그동안 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PCB, 회로기판이죠. 이런 산업들 위주로 좀 개편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노후화된 산단이라는 게 결국은 산업적으로 좀 뒤떨어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도화된 첨단 산업 위주로 개편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부분은 배군역, 재물포구역, 자료 드린 바와 같이 동인천역, 그리고 MWMCT, 인천역 주변이 되겠죠. 넓은 지역, 연수역, 원인제역 이렇게 해서 MWMCT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역사문화공간이죠. 해양 역사문화공간인데 이 부분은 3월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3월까지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월에 지금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프로세스가 저희가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사에서도 좀 많은 지원 사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누구나 집 프로젝트 해서 이 부분 올해 상반기에 560가구 정도 되나요? 560가구 정도 이렇게 시범 사업을 더욱 이렇게 할 겁니다. 도와서 이렇게 나갈 계획인데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우리 기존 어떤 공공주택, 임대주택 이런 부분은 소득이라든지 또 무주택, 그러니까 소유 한 주택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 이런 제한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신용 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말하자면 저희가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있어서 이율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해소해 나가는 누구나 그야말로 신청만 한다면은 싼 가격에 주택을 임대주택을 이렇게 분양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거는 새로운 그야말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리처 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리처 회사가 그 단지를 관리해 나가면서 그런 소비 영역적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 이런 거가 돼서 소비자의 이제 구매력 파워를 키우는 함께 입주자들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카시어링이랄지 통신이랄지 의료 또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도서관이랄지 또 어린이집 이건 좀 당장도 일단 이런 부분 주거지 관리 사업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동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센터 이런 거를 만들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특히 이제 다세대 지역 나와보니까 진짜 주차장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거 그야말로 다 그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도 대부분 있기도 합니다만은 있는 부분에서도 규모가 작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빈집이랄지 공가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대개 이런 지역이 낙후되고 불편하다 보니까 대개는 소유자들은 사실 여기에 살지 않고 그 전에 투자 목적으로
부정적으로다가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 시에서 뭔가가 개발을 위해서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 말도 아직은 좀 컨셉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생태 환경을 새로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가 사준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보상가를 높게 부르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 보상 협의를 해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사겠다고 이렇게 들면 현재 일반 거래가에 3배, 4배까지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문제. 결국 그렇게 보상을 하게 된다면 예산도 문제지만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죠.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고 있는데 일반 거래가도 있고 주위에 시세도 있는데 이거를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주고 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감사를 받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겠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 같이 세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세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 공간을 사들이게 되거나 이러면은 이런 공간은 또 나왔습니다만은 세입자들 주택을 매입했을 때 소유자하고는 관계가 정리된다 하더라도 세입자도 살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또 세워줘야 됩니다.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쉽지 않은 해결 방안이 쉽지 않은 얘기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단독주택지는 가보니까 나아요. 단독주택지는 여건이 조금 그 주민들이 의견을 합치고 이런다면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마을을 시에 지원하고 이런다면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데 다세대 이런 지역은 공간을 확보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뻔한 지금 그 사업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커뮤니티 센터, 그 다음에 뭐 도로 정비, 주차장, CCTV, 쌍시공원 요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여건이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기는 한데 조금 더 특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좀 나가본 문제의식에 제가 가진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세대가 많은 지역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뭐 커뮤니티 센터 뭐 잔뜩 만든다고 해서 잔뜩은 많이 크게 만든다고 해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뭐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러시니까 또 하나는 대개 보면은 노후 건물들이 이제 많은 지역에 이분들은 이걸 좀 개보수를 해달라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건 상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주민협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 설치해주고 주차장에 주고 그런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몇 가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시에서 좀 논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만 논의를 해서 일정 범위를 좀 설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책조정협의회라고 해서 그런 범위를 지침으로 결정해 준다면 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훨씬 이런 부분을 좀 말하자면 안심하고 자신감 있게 좀 진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